무속인들 중에서 선생님 저 명리학이나 사주 공부 같은 거 해도 되나요? 타로 쥐역 같은 거 배워도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뭐 배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배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무당은 신점이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방문을 해보신 분 아니면 저하고 상담을 해보신 분, 제가 어느 때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이도 이름도 진짜 모르고 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기억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니까 젊었을 때 나이 이름 안 물어보고도 그냥 전화번호만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이 양반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데 다 기억을 했는데 이제 좀 기억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메모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끝나면은 어떨 때는 나이나 이름 정도는 제가 물어봐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제가 나이 이름을 처음부터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 물어보지 않는데 간혹 우리 무속인들이 점을 보다 보면은 특히 제가 볼 때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의 손님들이 제일 많이 그러는데 제가 점을 봐드려요. 점을 봐드리는데 선생님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좀 봐주세요. 아니 어떻게 정확해? 사주팔자 제가 생년월일 불러드릴 테니까 생년월일 안 불러주셔도 저는 뭐 그거 이상 더 볼 수 없어. 불러줘도 저는 똑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생년월일 나이 불러줄 테니까 꼭 진짜 좀 정확히 다시 좀 봐주세요. 그 생년월일 들어도 똑같아요. 다만 생년월일 듣고 살이다 뭐다 뭐 삼재다 이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그제서 만족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을 보고 무당이 점을 보고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삼재다 뭐 기타 살이다 요 정도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는 데는 뭐 좀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걸 먼저 배워버리면 자꾸 이걸로 보면서 여기에다만 포인트를 집중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점이 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걸 배워놓고 자꾸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보고 하면은 점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점을 그냥 봐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 말을 공감을 하니까 생년월일 물어보고 사주 기둥 세우고 뭐 이러신 분들은 제 말을 잘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엽전점을 배워라 뭐 쌀점을 배워라 이런 등시 같은 놈들도 있고 뭐 운세점을 보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손금을 박아 이런 등시 같은 놈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들이 무당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제 2024년 갑진년에 자기 남편이 돼지띠인데 운세가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냐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너무 방대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 내용이 복잡해진 것 같아서 내년하고 올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 설명을 다시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4년 개묘년 토끼잖아요. 토끼. 그러면 묘하고 이 토끼하고 이 개묘년의 묘는 이 연이란 말이에요. 연, 해, 올해 이 연주란 말이에요. 연주. 요거하고 그 사람의 띠하고 해당돼서 지금 2022년, 2023년, 24년까지 이민년, 개묘년, 갑진년까지 그래서 이때는 신자진이라는 원숭이, 쥐, 용 요 세 가지 띠를 가신 분들이 우리가 보통 요거를 삼재라고 한다 했잖아요. 삼재. 그러면은 지금 내년 갑진년에도 원숭이, 쥐, 용띠 되시는 분들은 삼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민년에는 요걸 들삼재라고 하고 개묘년에는 묶는 삼재 들어오는 삼재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날삼재라고 해요. 날삼재라고 하고 또 어느 경우에는 이 삼재를 가지고 업삼재냐 복삼재냐 평삼재냐 이렇게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민, 계묘, 갑진년에 신자진이라는 사람이 삼재인데 이 신자진 삼재 중에서 사주 명리학에 살이라는 게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악삼재다. 아예 없으면은 길삼재고 한 개나 두 개 있으면 평삼재고 많으면은 악삼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주팔자 명리학을 전문으로 안 배우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복잡하겠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듣고 잊어버려. 보통 사주 명리학에서는 살이라는 것이 수백 가지가 돼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무속인들도 자주 쓰는 상물살이라는 게 있어요. 상물살. 상물살, 조객살이라는 것이 우리 무속인들은 너 상가집 갔다 왔냐? 너 다음번에 집안에 누구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걸 상문 조객이라고 그래. 상문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조상이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작년에, 어제, 그저께, 재작년에, 지난달에 내가 누구 돌아가신 데 갔다 왔든지, 내가 우리 집에 누가 돌아가셨든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든지, 내가 문상을 갔든지, 이걸 상문이라고 그래요. 조객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상문을 손님을 받아 드릴 거. 그러니까 상문이라는 거는 미리 난 거고 조객이라는 거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명리 이론도 있고요. 상문이라는 거는 내 집에서 하는 거고 조객이라는 내가 상가집에 방문을 하는 거니까 주변에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의 기본 내 사주에서 말하는 거니까 상문살이라는 거는 이미 난 거고 조객살이라는 거는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를 조객살이라고. 그때 이 상물살 조객살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해 계묘년에는 쥐띠가 상물살이 있고요. 쥐띠가 상물살이 있고 말띠는 조객살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갑진년에는 소띠가 상물살이 있고 양띠가 조객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신자진 중에서 이 쥐띠가 상문살이 들었잖아요. 그럼 요런 경우는 악삼재로 본다 이거예요. 상문 같은 게 들었으니까 원진이나 충을 말한다 했죠. 원진. 원래 질문하셨던 분 돼지띠. 그러니까 갑진년에 돼지띠는 원진이 된단 말이에요. 원진. 그러면은 계묘년에는 원숭이띠가 묘신에서 원진이고요. 갑진년에는 진해라 그래서 돼지띠가 원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살은 계묘년에는 묘유충이라서 닭띠가 충살이고요. 갑진년에는 진술충이라서 개띠가 충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신자진 중에서 여기 원숭이띠, 쥐띠 여기 다 들어갔죠. 그럼 삼재가 들은 사람이 신자진이 삼재인데 원숭이띠, 쥐띠는 상문살도 있고 원진살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악삼재다. 그러면은 이 신은 원진이라는 거고 상문이라는 건 자는 상문이니까 상문이도 뭐 무섭겠어요. 원진이도 무섭겠어요. 그럼 쥐띠는 상문살이 꼈으니까 악삼재고 원숭이띠는 그저 원진살만 있으니까 요거는 평삼재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 고신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과숙살이라는 써요. 고신이라는 내가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고 과숙살이라는 거는 과부가 돼서 산다는 거야. 똑같이 고신도 내가 잘못하면은 마누라랑 이혼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남편하고 이별하든지 사별하든지고 과숙이라는 것도 여자가 남편하고 이별하든지 사별하든지 해서 홀로 사는 건데 반드시 이별이나 사별이나 이혼이 아니라도 내가 살면서 부부지간에 살아도 남남처럼 쇼윈도 부부 사는 거를 고신살, 과숙살이라고 하는데요. 고신살은 홀로 외롭게 사는 거고 과숙살은 과부가 되는 거니까 고신살보다는 과숙살이 더 무섭겠죠. 그래도 이 계묘년에는 고신살이 호랑이띠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진년에는
토끼띠가 고신살이 돼요. 그 다음에 개미년에는 용띠가 과숙살이 되고요. 갑진년에는 뱀띠가 과숙살이 돼요. 그러면은 이 갑진년에는 뱀띠는 다 과부가 되고, 갑진년에는 토끼띠는 전부 다 애인하고 헤어지고, 개미년에는 용띠가 전부 다 과부가 되고, 호랑이띠는 전부 다 애인하고 헤어지고 그러느나,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용, 호랑이, 원숭이, 닭, 쥐, 말, 아니 살풀이로 걸리면은 안 걸리는 게 없어. 여기다가 이 자영살이라고, 자영살. 이 토끼띠에 토끼해 토끼띠, 토끼달에 토끼띠, 용띠 용해에 용띠, 용달에 용띠, 이걸 자영살이라. 이 두 개가 겹쳐서, 똑같은 글자가 겹쳐서, 그러면은 해마다 안 걸리는 게 없어. 안 걸리는 게. 다만 요런 것을 참고로 볼 수는 있다. 참고로 볼 수 있는데, 요걸 위주로 보면 이거는 무당이 아니라 명리 역술 철학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 탱화에 보면은 대신할머니 상위에 쌀하고 엽전이 놓여 있잖아요. 이 쌀하고 엽전이 놓여 있는 것은 지금 저렇게 동그란 대신상을 쓰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이고, 저렇게 점상 위에 다른 장신구나 뭐 종이나 펜이나 방울이나 부채나 뭐 기타 다른 장식구를 많이 놔도 구슬을 놓든지 아니면은 플라즈마 유리통을 놓든지 다양한 것들을 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 점상에 엽전하고 쌀을 쌀그릇에 놓기는 하는데, 저 엽전과 쌀을 던져가면서 점을 보시는 분은 아마 제가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이 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용어로는 개다리 소반이라, 개다리 소반. 이 상다리의 모양이 개 다리처럼 생겼다. 개다리 소반이라. 소반이라는 건 작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과거에 우리 집안에서 그냥 평상시에 쓰는 밥상의 일종이에요. 밥상인데, 지금처럼 만물상이라든지 불교용품점이라든지 상가게라든지 인터넷, 네이버, 옥션, 쿠팡 같은 데에서 저런 상이 아니라 저거보다 더 좋은 상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만약에 시골 어느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무당이 하나 됐다. 그럼 저런 상을 하나 어디 가서 구해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갑자기 무당이 하나 나왔다. 저 노쇠방으로 어디 가서 구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는 이 엽전이라는 것이 구리로 주물해서 만드는데, 저 엽전을 만드는 것보다 방울을 만들면은 저 엽전 만드는 거에 몇 배가 들어가요. 그럼 방울 하나에 과거에 조선시대만 하면은 저 방울 하나가 거의 집 한 채 값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엽전점을 보고 쌀점을 본다는 놈들이 저렇게 대신할머니 탱화에 엽전점을 보고 쌀점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엽전점을 보고 쌀점을 봐야 된다고 하면은 그 대신할머니 점상을 지금은 다 선비상으로 아니면은 4인용 식탁으로 이렇게들 바꿔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전부 다 4인용 식탁으로 바꿔줘요. 다만 방이 너무 좁은 방에서는 4인용 식탁을 놓고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저렇게 옛날식으로 해주는데, 요즘은 너무 이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비장도 나오고. 그러면은 엽전점을 쌀점을 보고 점을 볼 때 저 대신할머니 탱화에 나오는 대로 나면 지 엄마 아버지 할머니 옛날에 쓰던 저 밥상을 놓고 저기에는 종이도 펜도 없이 요 할머니 모습 그대로 방울부채 들고 엽전하고 쌀 놓고 그러고 점을 봐야지. 그렇게 해서 전통을 따른다면. 그런데 이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방울도 얼마든지 사고 엽전도 얼마든지 사고 종이도 있고 펜도 있고 다양한 도구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엽전이나 쌀을 던져가지고 점을 볼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엽전점을 배워라, 쌀점을 배워라 이런 등신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손금을 배워라, 또 명리역수를 안 배우고 살풀이를 살 이름을 모르면은 무당이며 공부가 안 된 무당이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아직도 무당판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런 식으로 살 이름이나 살을 만드는 명리학적인 원리나 이런 거 몇 가지 가지고 점을 본다면은 무당 때려치시고 가서 사주팔자 철학관 내세요. 손금으로 점을 본다고 꼬굴값질 하려면은 무당이랑 간판 내리고 난 손금쟁이다 하세요. 그 다음에 쌀점이나 엽전점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쌀점 보는 사람이다, 엽전점 보는 무당이다 간판에 크게 써놓고 나는 쌀점 엽점점 보는 무당이다 라고 간판에 써놓고 점 보세요. 그러면은 손님이 오나. 이 등신들아, 제발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무당은 진짜 점을 봐야 돼. 그냥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거야. 제발 이런 말에 속지 말고 이런 얘기하는 이 쓰레기 무당들 좀 제발 사라지고 우리 무속인들이 좀 바꿔봅시다.